안녕하세요. 실무에 통하는 프레젠테이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 파워포인트랑 다르다라는 이야기로 첫 번째 내용들을 조금 꾸려봤었는데요. 기억나는 단어, 그죠? 엘리베이터 피치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3P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첫 번째 강의를 완수를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지금 해야 될 내용은 프레젠테이션 기획의 실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강의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세요 라고 의뢰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파워포인트를 켜지만 저 같은 경우는 흰 종이와 볼펜을 꺼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흰 종이와 볼펜을 꺼낸다는 의미는 바로 작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획이라는 걸, 생각을 미리 정리해보는 그런 단계가 첫 번째로 주어지게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파워포인트 수업인데 이렇게 작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또 심도 있는 내용을 조금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관심도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프레젠테이션 기획의 실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화면에 이거는 롯데시네마 어떤 그 시네마 홀이고요. 여기에서 지난 연도 말에 12월 달에 4개 대학 연합의 강소기업 취업전략 PT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앞에 내세우는 이유는 일단 부산 지역에 제가 지금 2019년도죠. 이번 연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중간고사, 그죠? 학기 중에 강의를 여러 가지 하는데 그 강의 중에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기 위해 전에 어떤 내용들을 많이 구성해 보는 내용들이 중간고사 내용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중간고사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을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내용들이 이 과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기제 강좌 안에. 그럼 이 강좌 안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이제 각 대학별로 1등 학생이 만들어지겠죠. 1등 팀이 만들어지겠죠. 1등 팀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팀들이 모여서 4개의 대학이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선 진출하게 되면 이 친구들은 일단 이런 장소뿐만 아니라 롯데호텔에서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롯데시네마든 롯데호텔 어떤 장소를 크게 빌려서 거기서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하게 됩니다. 부산 지역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대회에 1등을 하게 되면 어떤 상을 받는다고 예상이 되세요? 부산 시장상이 수여가 됩니다. 어떤 공모전에 가서도 그 정도 퀄리티의 어떤 상을 수여하기는 힘들거든요. 그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PT 경진대회에 참석해서 본선 진출, 거기에 1등을 거머쥐게 되면 부산시장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저는 이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일단 중간고사, 그죠? 중간에 이제 레포트를 작성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은 내용이 조금 많긴 하지만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팀별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서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PPT 파일을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게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거는 기본적으로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PPT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조금 기획이란 걸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슬라이드를 10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1시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느껴지십니까? 실제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10배 정도 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10배면 조금 심한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지 듣는 사람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시시각각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아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실제 프레젠테이션 기획을 할 때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우선 3P 분석은 들어보셨죠? 그죠? 3P 분석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듣는 것인지 아니면 장소가 어떤 상태인지를 따라서 이 프레젠테이션 기획의 의도,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요. 실제 내용과 관련돼서는 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의뢰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취업 전략과 관련된 의뢰를 받게 되면 이 친구들한테 취업 전략과 관련된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이 막 생각나는 것들을 무조건 리스트로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막 작성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한다는 거는 이렇게 리스트 작성한 것들 중에서 뺄 거는 빼고 묶을 거는 묶고 그다음에 이게 선호가 조금 바뀌면 전달이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순서를 조금 바꿔주는 것이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첫 번째 이런 내용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재미를 조금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재미라는 거는 이목을 집중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주의 집중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집중과 관련돼서는 오프닝이라는 걸 좀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강사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강사 소개를 할 때, 제 소개를 할 때 어떤 내가 하는 활동들 중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거와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강사 소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가장 이슈가 되는 최근의 뉴스거리를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쉽게는 날씨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통해서 오프닝을 시작을 하게 되면 조금 산만한 분위기를 조금 정돈하는 역할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전반적인 중요한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의 연결고리가 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사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거기다 엔딩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딩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한다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앞으로 이런 마인드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든지 이런 엔딩을 추가하게 되면 마지막에 어떤 이미지를 좋게 장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순서대로 내용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지금 3P 분석은 지난 시간에 우리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랑 다르다 시간에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봤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리스트 작성, 내용을 정리하고 거기에 오프닝과 엔딩을 추가하는 이 내용들이 실제 프레젠테이션 우리가 그 흰 종이에 글자를 적어서 뭔가 기획하는 것과 관련된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에 작성하실 때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 5개 정도로 화면에 지금 표시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요거를 유념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해 주시고 기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평가는 상대적이다. 그죠? 평가는 상대평가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은 평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 평가라는 거는 고객이 뭔가 지갑을 여는 것도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적인 전달 내용들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10가지, 100가지 내용들을 다 전달한다고 다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엘리베이터 스피치처럼 3분 정도 안에 뭔가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을 해야지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호감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설정을 해서 집중을 시키고 또 강사도 긴장하는 것,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도 발표자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인트로와 아우트로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스토리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스토리 라인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인트로를 시작해서 본문 내용 3가지가 있으면 이거를 첫 번째 내용은 두 번째 내용에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내용은 세 번째 내용에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스토리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대부분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고 난 다음에 대부분은 Q&A 시간이 아마 1, 2분 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심도 있는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죠. 그죠? 이 Q&A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미리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것들은 답변하실 때 진짜 이게 맞는지 거짓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케이스들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세부 내용인 평가는 상대평가이다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빠르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평가입니다. 그죠? 이 제품, 여러 제품들이 같은 분류 안에 여러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품들을 선택을 하거나 지갑을 열거나, 그죠? 또는 뽑거나
그죠? 평가에 A를 받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취업 전략과 관련된 보고서를 프레젠테이션 한다라고 할 경우에 예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면은 학과라든지 구성원의 특징이라든지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특별한 전략에 필요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면 회계학과 친구들이 이렇게 한 팀을 이뤘어요. 그러면은 재무제표를 조금 중점적으로 잘 설명을 할 수 있고 이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라는 거를 초반에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프레젠테이션의 중점적인 내용들을 어디를 봐야 되는지가 눈에 다 들어올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또는 다양한 국가나 뭐 문화나 언어 계열의 어떤 친구들의 그룹이라면 한 회사의 여러 가지 측면들, 그죠? 글로벌한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면모들을 다각도로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첫 번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사보나 아니면 직접 회사를 방문해 봤거나, 그죠? 경험해 볼 수 있는 직접 경험이 있다면은 그거는 사진이나, 그죠? 대대적으로 좀 홍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지 조금 공감을 얻는데 조금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이나 ICT 기술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어떤 최근의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첫 번째로 오프닝으로 시작할 아이템은 충분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오프닝의 내용들을 연결을 잘 시켜서 짜집기를 하시고 연결 스토리라인을 만들게 되면 좋은 전략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회사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메인은 취업 전략과 관련된 내용 또는 취업뿐만 아니라 또는 다양한 어떤 홍보나 마케팅과 관련된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아주 간단하게 간략히 선택해 줄 필요가 있고요. 꼭 다뤄야 되는 내용들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제를 낼 때 공지사항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거니까 여기에 상대적인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 시간도 더 많아야 됩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계적으로라도 좀 따라가시다 보면은 좀 준비할 내용들 어디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내용을 다 할 수 없다면 중요한 거 하나나 두 개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3가지가 가장 이상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까지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보면은 조금 더 전달력을 높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인트로와 아우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중의 주의 집중도 이끌어낼 수도 있고요. 발표자도 아주 떨리는 상황이거든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저도 지금 떨리거든요. 그래서 발표자의 긴장을 완화할 때도 인트로와 아우트로 이런 것들에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팀의 구성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우트로에서는 앞으로 우리 팀 활동을 하면서 이런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또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는 팀원의 감사 인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아우트로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내용 전달도 좋고 마지막에 전달하거나 마무리하는 부분들도 좋은 인상을 심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 전달을 할 때 이해가 가야 되고 설득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되고 전개 방식이 자연스럽고 스무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달 내용이 3가지 정도를 넘으면은 조금 많게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3개라고 하고요. 이 3가지를 적절하게 선택을 쫙 해서 앞부분에 인트로, 마지막 부분에 아우트로를 배치를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 즉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없이 두서 없이 파워포인트를 작성하게 되면 필요 없는 내용까지 많이 시간을 투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연습을 하거나 이제 발표 준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을 할애를 못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되는데 오히려 기획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거는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로 만드실 때 시간을 많이 단축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Q&A는 진짜인지 증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질문들이 분명히 있고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않는다면 한두 개 정도 질문이 주어진다면 예상하는 질문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두 가지 질문이 나온다고 해서 꼭 두 개를 준비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것들, 그죠? 또는 내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는 이 PT 화면이나 이런 것들, 보조 도구들이 조금 흠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실제 방문했었던 내용 중에 조금 특별한 내용이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예상 질문에 충분히 포함을 시켜서 준비를 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빠르게 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실무에 통하는 프레젠테이션 강의 두 번째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기획과 관련된 순서적인 부분, 실제 어떻게 하는 게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인지,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중점적인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다음 시간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잘 점검하지 않고 미리미리 따져보지 않으면 나중에 이 돈이 많이 나갈 수도 있고요. 실제 이게 민사나 여러 가지 소송까지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저작권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